서윤아, 나랑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진짜 평생 나 책임질 거야? 그때만 해도 우린 서로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자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왜 요즘 나 피하니? 하준아, 우리 잠깐 거리 좀 두자.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그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낡은 봉투 하나. 떨리는 손끝으로 이름을 확인했어요. 발신인 정아준. 15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의 편지가 마침내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마지막 편지가 시작됩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출판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죠.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서윤은 편집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습관처럼 커피포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5년째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서윤에게 이 아침 풍경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퇴근 전에 정리해둔 원고 더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어요. 모니터가 천천히 밝아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죠. 저 멀리 보이는 빌딩 숲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38살 편집자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우편물 상자를 들고 편집부로 들어왔어요. 서윤 씨, 오늘 택배 많이 왔네요. 신간 원고들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여러 개의 봉투와 소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대부분 출판사 앞으로 온 원고 우편물들이었죠. 서윤은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봉투, 흰색 봉투, 에어캡으로 감싼 소포들. 손에 익숙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손끝이 한 장의 오래된 봉투에 닿는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의 색이 달랐어요. 누렇게 바랜 마치 오래된 책장을 연상시키는 색이었죠. 서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빗물에 번진 듯한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취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윤이라고 적힌 글씨체가 너무나 낯익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발신 일란을 보는 순간 서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아준. 서윤은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아준. 15년 전 서윤의 삶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사람. 서윤은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준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죠.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죠. 서윤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서윤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우표는 15년 전 것이었습니다. 소인도 희미하지만 분명 그때의 날짜였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낡고 거칠었어요. 편지지를 꺼내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펼쳤어요. 익숙한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준의 글씨체였어요. 조금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하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 화가 나 있던, 그러나 어딘가 떨리고 있던 그 목소리.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서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준은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서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존심이 앞섰다고, 그래서 서윤에게 상처를 줬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래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서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죠. 서윤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준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선 그날 밤. 그리고 이틀 뒤 하준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서윤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날 화해했더라면, 만약 자신이 먼저 연락했더라면 하준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15년 동안 서윤을 짓눌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서윤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지하철 안에서도, 집 앞 골목길에서도 서윤의 머릿속은 온통 하준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들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준의 마음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자신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얼마나 하준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는지를요. 서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안도감도 섞여 있었죠. 하준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서윤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죠. 하준의 필체가, 하준의 목소리가, 하준의 온기가 그 종이 위에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고요한 새벽, 서윤은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15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서윤과 하준은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일했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과제를 했어요. 하준은 광고 기획안을, 서윤은 문학 비평 리포트를 썼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연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서윤아, 이 문구 어째?
당신의 하루에 빛을 더하다. 하준이 노트를 서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웃었어요. 좀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빛이 뭔데? 하준은 입을 삐죽 내밀었죠. 야, 광고는 감성이야, 감성.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키득거렸습니다. 카페 주인이 눈을 흘겼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여름 장마철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둘은 우산도 없이 거리에 서 있었어요. 하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편의점 앞에 쌓인 신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하준은 신문지 한 장을 펼쳐 서윤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어요. 야, 이게 뭐야? 서윤은 웃으며 소리쳤죠. 이게 어디야, 신문지 우산이지. 하준도 자신의 머리에 신문지를 올리고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빗속을 뛰어갔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둘은 학교 뒤편 작은 언덕에 자주 올라갔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준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광고 감독이 될 거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를 만들고 싶어. 하준의 눈은 반짝였어요. 서윤은 하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죠. 넌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사람 마음을 잘 아니까. 하준은 서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너도 꼭 좋은 편집자 될 거야. 내가 다듬은 책들이 사람들한테 읽힐 거야. 두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했어요. 서윤은 카페와 서점에서, 하준은 카페와 편의점에서 일했죠. 데이트라고 해봐야 1,000원짜리 붕어빵을 나눠 먹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죠. 4학년 봄 졸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하준은 자신이 기획한 광고 포트폴리오를 전시했어요. 서윤은 하준의 작품 앞에 서서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교한 카피, 감각적인 레이아웃. 하준의 재능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준아, 정말 멋있어. 너 꼭 성공할 거야. 서윤의 말에 하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힘이 났어. 그날 밤 둘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하준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윤아, 우리 졸업하고 같이 살자. 힘들어도 같이 버티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가자. 어디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서윤과 하준은 같은 광고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둘 다 그 회사를 일지망으로 삼았죠. 둘 다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윤이 말했어요. 하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짜 꿈만 같을 텐데. 결과 발표가 나기 전까지 둘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면접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 명만 합격한다면?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죠. 서윤은 소파에 앉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름, 그 가을, 그 겨울. 하준과 함께한 모든 계절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웃음도, 눈물도, 꿈도, 사랑도.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보다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윤은 차가워진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기억만큼은 영원히 서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서윤은 여전히 그 시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옷을 입다가도 하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 그 목소리, 그 따뜻했던 손길.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기억 뒤에는 아픈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회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둔 2월이었어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윤과 하준은 학교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광고회사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같이 확인할까? 하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응, 셋하면 같이 확인 버튼을 누르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면에 합격자가 나타났어요.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합격. 가슴이 쿵 하고 뛰었죠. 기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기도 전에 옆에서 하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하준의 화면을 훔쳐봤어요. 하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준아. 서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축하해, 서윤아. 하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억지로 밝게 하려는 듯 했지만 어딘가 쓴맛이 배어 있었어요. 하준아, 괜찮아. 다른 회사도 많잖아. 너 실력 좋은 거 나도 알아. 서윤이 하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손을 빼버렸어요. 그래, 괜찮아. 나 먼저 들어갈게.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서윤은 하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하지만 하준은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야 하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나자. 우리 카페에서.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죠. 약속 장소는 둘이 처음 만났던 학교 근처 카페였습니다. 서윤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분쯤 지나서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하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늦어서 미안. 하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준아, 괜찮아?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하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기분 별로야. 무슨 일 있어? 서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냥 우리 차이가 너무 느껴져서. 너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학점도 너가 더 높고 공모전도 너가 더 많이 받고.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경쟁하는 사이야?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내가 떨어진 게 내 잘못이야? 하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은 아니지. 근데 솔직히 너 옆에 있으면 나 자신이 초라해져. 넌 항상 앞서가잖아.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준아,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었어. 우리 꿈 이야기하면서 같이 노력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넌 결국 나보다 앞서가야 마음이 편한 거지. 하준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하준아, 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너가 못 들어간 게 내 탓이야? 사랑이 경쟁이야? 하준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준아, 나 먼저 갈게. 내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해. 서윤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하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죠.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서 안아줄까? 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준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죠. 서윤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서운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서윤은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하준이 멀리 떠나가는 꿈이었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죠.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서윤은 다시 누웠어요. 그 순간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하준과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그 한마디가, 그 침묵이 영원한 이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서윤과 헤어진 그날 밤 하준은 자신의 좁은 원룸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윤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사랑이 경쟁이야? 서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서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합격한 것뿐이었죠.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열등감을, 자존심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로 돌려버린 자신이 너무 못났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준은 서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죠. 하준은 방 안을 배회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새벽 하준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 생각뿐이었죠. 하준은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담아 한 글자씩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어요. 내가 너무 못나서 널 다치게 했다. 널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컸던 것 같아.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편지지 위로 하준의 진심이 한 글자씩 새겨졌죠.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내가 부러웠어. 너의 밝은 미래가 나와는 다른 길처럼 느껴져서 두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내 문제였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준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진심으로 미안해.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어. 그걸 내 자존심 때문에 망쳐버린 내가 정말 한심해. 하준의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하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하주는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서윤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시계를 보았어요. 아침 6시. 오늘은 지방에서 있는 면접 일정이 있었습니다. 작은 광고 회사였지만 하주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하주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오늘 면접 잘 보고 돌아와서 서윤이한테 직접 편지 전하자. 아니, 직접 만나서 사과하자. 하주는 가방을 챙기고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하주는 골목 끝 붉은 우체통을 발견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전할까?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까? 하지만 면접이 끝나고 돌아오면 늦은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내고 돌아와서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주는 우체통 앞에 섰어요. 편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는 우체통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안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서윤아, 꼭 읽어줘.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주는 우체통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우산을 펼치고 버스를 기다렸죠. 지방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그리고 기차로 다시 1시간을 가야 했어요. 하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꼭 서윤에게 전화하자. 직접 만나서 무릎 꿇고라도 사과하자. 하준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면접은 오후 2시였습니다. 하준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면접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하준은 조금 희망을 느꼈어요. 이번엔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비가 폭우로 변했고 바람도 거세졌어요. 하준은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길이 미끄러웠어요. 오늘 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고 많이 난대요. 기사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일단 집에 도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차에서는 주변이 시끄러웠거든요.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였어요. 하준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비가 다시 거세게 쏟아졌어요. 하준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이 코앞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굽은 도로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하준을 비췄어요.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피할 틈도 없었어요. 쾅! 큰 충격음과 함께 하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하준의 머릿속에는 서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고 있는 서윤, 우는 서윤, 자신을 바라보던 서윤. 미안해. 서윤아. 하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지는 우체국 분류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번진 주소 때문에 기계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담당 직원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려 했지만 업무가 밀려 있었습니다. 결국 편지는 주소 인식 오류 라벨이 붙은 채 보류함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편지는 잊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편지는 보류함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체국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보류 우편물들을 정리하던 젊은 직원이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이게 뭐지? 직원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정하준, 수취인 한서윤. 주소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15년 전 거네. 그래도 보내봐야겠다. 직원은 봉투를 발송 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편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날 밤 서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준의 편지를 계속 떠올렸어요. 미안하다는 그 단어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서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아니, 어쩌면 서윤 자신이 하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준의 필체를 한 글자씩 따라갔습니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준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책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서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잠옷차림으로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서윤은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준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15년 동안 서윤은 하준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하준이 떠난 뒤 서윤은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그날 먼저 연락했더라면, 만약 화해했더라면 하준은 지금 살아있을까? 그 질문은 답이 없었지만 서윤을 15년 동안 괴롭혔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서윤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있는 곳. 서윤이 15년 동안 가지 못했던 그곳.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자락이 보였죠. 서윤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준은 가을을 좋아했어요. 단풍 색깔이 따뜻해서 좋아라고 말하곤 했죠.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였어요. 서윤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겼죠. 길을 따라 올라가며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하준의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는 하준의 이름과 사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젊은 날의 하준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서윤은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방에서 준비해온 백합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하준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하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왔네.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너무 무서웠어. 여기 오면 내가 정말 없다는 게 실감날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서윤은 묘비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근데 내 편지를 받았어. 15년 만에. 우체국에서 길을 잃었던 편지가 나한테 왔어. 서윤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나도 미안해, 하준아.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어. 내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어.
넌 힘들었을 텐데 나는 내 감정만 생각했어.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준아, 너는 날 미워하지 않았구나. 내 편지를 읽고 알았어.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도 알았어. 나도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슬픔만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죠. 너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서윤은 묘비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하준을 안는 것처럼. 미안해, 하준아. 사랑해. 그 말을 되풀이하며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하준을 찾아온 것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바로 뒤에서 멈췄어요. 서윤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일까?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나이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하준의 어머니 정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도 얼어붙었죠.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미정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이제 와서. 정미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했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여길 왜 왔니?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정미정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원망이었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정미정은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오해가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미정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넌 그날 어디 있었니?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너를 찾을 때 넌 어디 있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서윤은 자존심 때문에 하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죠. 서윤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미정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짓눌렀죠.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니?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어요. 하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울던 걸 내가 봤어.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 자신을 찾았다는 것, 울었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저도. 서윤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정미정은 서윤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하준이는 내가 자기를 미워할까봐 두려워했어. 자기가 못나서 널 잃을까봐 무서워했단다. 서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하준이를 생각했어요. 정미정은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후회했다고? 그럼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잖아. 정미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없었어. 서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하준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하준이를 죽인 것 같아서.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미정은 서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5년 동안 원망했던 이 여자가 지금 자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정미정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서윤도 모두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는 정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편지를 붙였더구나. 우체통에 넣은 걸 이웃이 봤대. 정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편지가 내게 갔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도착했어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정미정에게 보여줬죠. 우체국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왔어요. 정미정은 편지 봉투를 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번진 잉크 자국. 15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미안해했구나. 네.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준이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책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정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하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정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했죠.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너를 너무 원망했던 것 같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가 떠나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미워했던 거야. 서윤은 정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미워하셔도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정미정은 그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아니야. 정미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도 많이 아파했구나. 1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정미정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아이는 널 미워하지 않았단다. 자신이 오히려 너한테 상처 줘서 속상해했어.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진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주셔서. 서윤은 정미정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미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하준의 묘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각자의 아픔을, 후회를, 그리움을 나누었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정미정은 일어서며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서윤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너 결혼은 했니? 정미정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정미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준이가 그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 알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정미정은 한숨을 쉬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하준이를 보내지 못하고 15년을 살았어. 우리 둘 다 그 아이한테 묶여 살았구나. 정미정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하준이 유품이야.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서윤은 놀라서 정미정을 바라봤어요.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응. 정미정은 상자를 서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준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생일 선물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전에 떠나버렸지. 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정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놓아주자. 우리 둘 다. 하준이도 그걸 바랄 거야. 정미정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하준이 보러 와줄 수 있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도 자주 올게요. 정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 그러자. 정미정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미정의 등이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어머님을 만났어.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하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정이 준 상자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느껴졌죠. 서윤은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다시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서윤은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윤, 내 별.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준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구나. 서윤은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하준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택배 왔어요. 서윤은 택배실로 내려갔죠. 예상치 못한 소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정미정, 하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놀라서 소포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부터 열어봤습니다. 정미정의 손편지였어요. 서윤아, 며칠 전 우리가 만난 후에 하준이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단다. 너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하준이가 쓴 일기장이야. 그리고 봉투 안에는 하준이가 너한테 쓴 또 다른 편지가 있어. 편지 사본이야. 원본은 너가 받았잖니. 이건 하준이가 나한테 보관하라고 준 거였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편지. 서윤은 봉투 속을 들여다봤어요. 편지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하준의 필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죠.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서윤이랑 싸웠어. 내가 못나서 서윤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지금 너무 후회돼. 서윤이가 날 미워할 것 같아. 무섭고 슬퍼.
근데 엄마, 나는 서윤이를 정말 사랑해. 서윤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이가 내 빛이야. 내일 면접 보고 돌아오면 꼭 사과할 거야.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 거야. 그리고 엄마, 내가 만약 서윤이랑 잘 되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 줄게. 서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나 힘내서 면접 잘 보고 올게. 사랑해, 엄마.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의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준은 자신을 사랑했고, 화해하고 싶어 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준의 일기장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쓴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어요. 곳곳에 서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늘 서윤이랑 카페에서 과제를 했다. 서윤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과제에 집중이 안 됐다. 서윤이가 내 광고 아이디어를 칭찬해줬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비 오는 날 신문지로 우산 만들어줬다. 서윤이가 웃어서 행복했다. 페이지마다 서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준은 서윤을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어요. 서윤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하준이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서윤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널 사랑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꼭 용서를 빌 거야. 편지도 붙였어. 너가 받으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서윤아, 난 너가 없으면 안 돼. 제발 날 용서해줘. 사랑해. 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준의 마음이, 사랑이, 후회가 모두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노트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도요. 서윤은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준의 일기장과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준아, 내 일기를 읽었어. 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린 너무 어렸고 서툴렀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아, 내 마음 잘 받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서윤은 일어서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주 올게, 하준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서윤은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은 가벼웠어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하준이 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서윤은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하준아, 너는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서윤은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하준의 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갈 때마다 하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읽은 책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요. 오늘도 서윤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하준이 좋아하던 백합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하준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목에는 하준이 준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펜던트를 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하준아, 나야.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마치 하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우린 너무 어렸지. 서윤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25, 23. 세상이 뭔지도 잘 모르던 나이였어.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린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지.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너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 너가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말이 내 인생을 멈추게 했지. 서윤은 천천히 말했어요. 15년 동안 나는 그 순간에 갇혀 살았어. 내가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때의 나를, 그때의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윤은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우린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 미숙했지만 사랑했어. 내 편지를 받고 알았어. 너도 나만큼 아파했다는 것을. 너도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너가 날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 서윤은 가방에서 하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15년을 건너온 그 편지.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편지 정말 고마워. 내 마음을 알게 해줘서. 편지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여기 두고 갈게. 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편지가 살짝 떨렸지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나를 살게 해. 햇살이 서윤의 얼굴을 비쳤어요. 너가 준 사랑,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게 내 삶의 일부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서윤의 미소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너도 그걸 원하겠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정미정 어머님도 그러시더라. 이제 놓아주라고. 우리 둘 다 너한테 묶여 살지 말라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너를 잊는 건 아니야. 단지 너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서윤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는 항상 할게. 너가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내 별이라고 했지? 너는 지금도 내 하늘에서 빛나고 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준아. 서윤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편지로, 내 일기로, 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어요. 서유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 이제 나도. 서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무섭지만 해볼게. 너도 그걸 바라잖아.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자주 올게, 하준아. 그리고 내 이야기 들려줄게.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잖아. 뒤를 돌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서윤은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가 햇살 속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서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하준아. 사랑해.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은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아니, 정확히는 짐이 아니라 선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준과의 기억이, 사랑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어요. 언덕을 내려가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끝없이 푸르고 넓었습니다. 서윤은 그 하늘 아래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묘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봄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봄이 올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서윤은 목걸이를 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켜봐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시간 되면 만나서 밥 먹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게.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가볍게. 서윤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좋은 일이 곧 찾아올지도 몰라요.